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합니다. 이 중 몇몇은 창작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큰 긴장감과 공포를 전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만들어낸 긴 공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시내보다 자연과 더 가까이 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했습니다. 최초의 사건은 어느 가을밤 마을 변두리에 살던 한 노부부의 집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숲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날 밤에도 여느 때처럼 고요함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평소 보이지 않던 안개 낀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둑들이나 불량배들의 짓으로 여겼으나 의심을 거두지 못한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깨워 함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와 숲가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마치야 허공에 떠있는 듯한 형체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철저히 잠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은 마을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환각을 본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 사건을 시작으로 마을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젊은 농부는 늦은 저녁 소를 돌보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걸어온 길에 또 다른 발자국이 자신의 것과 겹쳐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무언가 맨발인 듯한 형체가 난잡하게 걸어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다시 돌아다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밤늦게 도로를 달리던 중 차 앞에 갑자기 나타난 흰 옷을 입은 여인의 환영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급히 꺾었습니다. 차는 도로를 벗어나 들판 쪽으로 밀려났고 그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 장면은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차를 몰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이상한 소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마을 외곽의 새벽녘까지 주점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은 퇴근길에 어떤 섬뜩한 울음소리를 듣고는 급히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울음소리는 그녀를 뒤따라오는 듯했지만 돌아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일들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며 이야기되고 주의 깊은 사람들은 이 마을의 기묘한 사건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에서 일어난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땅 위에서 벌어졌는지에 대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져나갔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마을의 전설과 괴담이 꾸준한 화제를 모았고 도시의 몇몇 탐사 기자들이 이 지역을 취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밤이 되어가면 조심스럽게 차에 탑승해 마을을 떠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마을에서는 그 밤의 사건들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각각의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잊히게 되면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형태로 부활하며 사람들에게 다시금 공포를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이 가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을 마음 한 구석에 묻어둔 채 살아가는 그 마을에는 무엇인가 아직도 계속된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대학생으로서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저렴하고 학교와 가까워서 나에게는 최적의 선택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다가 새벽 2시쯤 자리에 누웠다.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다. 잠에 들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곧 반복적인 두드리는 소리로 변했다. 똑똑 똑똑. 나는 방문을 쳐다봤다. 고시원의 복도는 좁고 길어서 밤이면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혹시나 해서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그곳은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잠에 들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계속됐다. 똑똑 똑똑 똑똑. 그래서 이번에는 문 앞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똑똑 똑똑. 나는 조용히 영상 체크를 위해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 피드를 보았다.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마치 문 바로 앞에서 나는 것 같았다. 소름이 돋았다. 다시 한번 문을 열어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다. 똑똑 똑똑. 나는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더 좋은 카메라와 마이크로 장비를 준비해 좀 더 철저히 녹화를 시작했다. 다음날 더 복잡한 설치를 마친 후 나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똑똑 소리가 시작되자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이번엔 화면에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희미한 형체였고 카메라에는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었지만
확실히 무엇인가 복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내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형체는 점차 문으로 다가왔고 나는 점점 더 불안했다. 심장이 미친 듯 고동쳤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형체가 화면에서 사라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누군가 내 방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속삭였다.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이후 나는 더는 그 고시원에 거주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고시원을 나와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이 생겼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때때로 주변이 고요해질 때마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똑똑 똑똑. 그 소리는 아직도 나에게 묻고 있는 것 같다. 넌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산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한적하고 고요했고 근처의 도시는커녕 작은 마을조차 없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자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흐렸고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이한 분위기였지만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무 사이를 걷는 듯한 발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와 친구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짙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플래시를 켜고 소리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농담으로 귀신이라도 나온 게 아니냐고 했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산장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두드리는 소리였지만 점점 급박하게 번졌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침착하라고 말하고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드림은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한 친구는 겁에 질려 경찰에 전화하자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약해 가까스로 연결된 경찰은 그곳 근처에 경찰을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두드림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뚜렷한 발자국이 문 앞과 주위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쳤던 것은 발자국이 숲으로 이어지다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로 사라져버린 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산장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실체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시 그 산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의 비밀은 영원히 풀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결말도 갖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산속 깊은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밤에 혼자 있다면 문 앞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공포 게시판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이라고 주장하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나는 원래부터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여러 이야기들 중 한 이야기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제목은 이소곡의 여인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다. 글쓴이는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갔고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텐트를 치고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밤이 되자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고 비바람이 몰아쳤다. 친구들은 텐트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바람 소리와 빗소리에 섞여 어딘가 낯선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하게 그리고 가까워졌다. 마치 텐트 바로 밖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듯했다. 누구도 밖으로 나가 확인할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챙기고 텐트 지퍼를 살짝 열었다. 바깥은 여전히 침침했고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지 않은 곳에 하얀 소복을 입고 서 있는 여인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비를 맞고 서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비추자 그녀는 그들에게 마치 사라질 것처럼 번쩍하고 사라졌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겁먹은 친구는 텐트 안으로 급히 돌아와 방금 본 광경을 전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모두가 초조해하며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때 또 다시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욱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 중 한 명이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은 더 이상 텐트 안에 남아 있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용기를 내어 텐트를 박차고 나갔다.
주변엔 여전히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여인의 모습도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급히 짐을 챙겨 산을 내려오던 중 그들은 산 입구에서 경찰과 구조대원들을 마주쳤다. 이들은 주변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그 마을 주민들 또한 최근 산에서 이상한 소리와 여인의 형적을 보았다고 했다. 사연이 알려진 후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야 사실을 전했다. 그 산에는 오래전 결혼식 날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인의 슬픈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홀로 슬픔 속에 살다가 죽어 이후 비가 오면 그녀의 영혼이 산속을 배회하며 울음을 터뜨린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그 경험 담은 이야기 속 전설과 맞물리며 미스테리한 공포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이야기를 읽은 후에도 한동안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그 흰소복의 여인이 생각났다.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 단순한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일까? 그 답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공포 이야기를 함부로 읽지 않게 되었다. 인터넷 속 공포 이야기는 마치 끝없는 미궁 같아서 한번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